일본 기업의 몰락과 한국의 아세안 시장 정복기. 여러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때 아시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일본 기업들이 지금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0년 전만 해도 소니 워크맨 하나면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무역 전문가 안토니오 산체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왜 일본이 몰락하고 한국이 아세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 무역 세미나. 이곳에서 컨설턴트 안토니오 산체스가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합니다. 아세안은 이제 단순한 신흥시장이 아닙니다. GDP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인구는 유럽연합보다 많습니다. 이 말에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본 기업인들은 긴장된 눈빛을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합계 GDP는 약 4조 2천억 달러로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아세안은 매년 5-6% 성장하는 반면 일본은 1%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인구 구조는 더욱 대조적입니다. 아세안의 평균 연령은 29세. 일본의 48세와는 완전히 다른 시장인 거예요. 젊은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역동적인 시장이죠. 안토니오는 과거를 회상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소니 워크맨, 파나소닉 TV, 샤프 가전제품들. 30년 전 일본은 그야말로 절대 강자였습니다. 품질 하나만으로도 아시아 시장에서 무조건 통했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품질의 상징이었으니까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일본 기업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가전, 자동차, 정밀기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 오히려 일본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1등 자리에 안주하다 보니 변화하는 시장을 잃지 못한 거예요. 안토니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품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은 품질도 높이고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일본 기업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2010년 일본 기업들이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4년 현재는 5%도 안 됩니다. 반면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4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TV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가 25%에서 8%로, 파나소닉이 20%에서 3%로 추락한 반면 삼성은 15%에서 35%로, LG는 10%에서 25%로 급상승했습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장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일본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토요타와 혼다의 아성의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시장은 아세안에서 완전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을 앞세운 마케팅, 일본 제품 대비 절반 가격, 높은 품질 유지.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실제로 한국 화장품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이 2015년 5%에서 2024년 35%까지 급상승했어요. 일본의 전통 강자였던 시세이도, 카네부는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한때 50%에 가까웠던 시장 점유율이 이제는 20%도 안 돼요. 더 놀라운 건 K-푸드입니다. 한국 라면, 김치, K-BBQ 소스들이 아세안 전역의 편의점과 마트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은 이제 현지에서 국민 라면이 될 정도예요.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의 성공이 단순히 문화 콘텐츠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호감도를 끌어올렸거든요. 안토니오는 일본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일본 기업은 여전히 품질 하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전략과 마케팅이 없으면 시장은 떠납니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실수들을 보면 답답할 정도입니다. 현지화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직도 매뉴얼은 일본어, 제품 디자인은 일본 취향 그대로입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각 나라별로 현지인을 고용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과 기능을 넣어요. 가격 경쟁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일본 제품은 여전히 프리미엄 가격을 고집하는데 한국 제품은 품질은 비슷하면서 30-50% 더 저렴해요. 마케팅 전략은 아예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아직도 전통 매체 광고에만 의존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통해 젊은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먼저 한류 콘텐츠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호감도를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일본 제품보다 30-50% 저렴하게 책정해서 가격 부담을 줄여줘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충성 고객을 만듭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보세요. 매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품질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정부 차원의 지원도 체계적입니다. K-뷰티, K-푸드, K-컬처를 패키지로 묶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류 종합 전략은 정말 놀라워요. 실제로 현재 아세안에서의 한국 위상을 보면 일본을 완전히 추월했습니다. 가전 45% 대 일본 20%, 화장품 35% 대 일본 20%, 식품 25% 대 일본 15%.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안토니오는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인들을 향해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제품은 이제 아세안 사람들의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입니다. 실제로 아세안 젊은이들의 하루를 보면 한국 제품 천지예요. 아침에 삼성 갤럭시 알람으로 일어나서 한국 화장품으로 세안하고 현대차나 기아차로 출근합니다. 점심엔 농심 라면 먹고 퇴근 후엔 넷플릭스에서 K- 드라마를 봅니다. 주말엔 한국 브랜드 옷을 사러 쇼핑을 가고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 현실입니다. 한국 제품이 아세안 6억 명의 일상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불과 10년 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한때 넘을 수 없는 벽이던 일본. 하지만 이제 한국은 아세안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현지화,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품질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문화와 마케팅, 가격 경쟁력까지 모든 걸 갖춘 거죠. 일본이 30년간 쌓아온 아시아 패권을 불과 10년 만에 뒤집은 한국의 저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